이 사람들은 미국 뉴욕의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지역에 사는 5년차 부부래요. 남자 이름이 조나단이라고 30살인데 나보다 많이 동생이네. 애는 없고 아내랑 둘이 살아요. 교사 부부입니다. 옆 동네 캡틴 아메리카의 고향인 브루클린에서 조나단이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을 하고 아내는 같은 학교의 사회교사예요. 조나단 성격이 좋아 남자가. 학생이나 교사끼리도 잘 지내는데 특히 아내에게 맨날 스윗가이야. 그냥 뭐 거의 미국의 최수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내도 성격이 똑부러져가지고 일 욕심이 많아. 집안일도 잘하고 살림, 일 다 잘해. 애가 없어서 그런지 5년 차인데도 남들이 보기에는 신혼부부 같다고 하고, 둘 다 교사면 직업이 괜찮잖아요. 남편 US 최수종이지. 아내도 돈 벌면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고 야무지지. 애도 딩크라서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게 없는 부부입니다.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했다고. 근데 2012년 7월 5일 이 남편 조나단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2012년 7월 5일이 목요일이었대. 학교가 방학이라 교사들도 쉬는데 남편 조나단이 아침부터 슈퍼에서 뭐 살 게 있다고 혼자 집 밖을 나갑니다. 이 소리에 일어난 아내가 조나단을 불러요. 여봉, 나가는 김에 학교 도서관 들러가지고 다음 학기 나 수업 교재 좀 갖다 줘요? 시킨 거야. 조나단은 집 근처에서 뭐 이것저것 샀고 아내 심부름도 갔어요. 근데 막상 학교 가니까 비슷한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렸대. 시킬 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 책이 뭐냐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아내가 대답을 안 해요. 한참 기다려도 문자가 안 와. 그래서 남편이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갔어. 아니 보통 이러면 전화하지 않냐? 하기 싫은 거 지금 뭐 억지로 심부름하나? 성이 존나 없네. 그래도 같이 아내랑 점심 먹으려고 도시락도 샀어요. 스윗가이잖아. 최수종이잖아. 낮 2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 열면서 여보 나왔어요 하는데 집이 너무 조용해. 아직도 자나? 우리 마눌님? 생각하는데 뭔가 싸늘하다는 거지 괜히 공기가. 계속 아내 부르면서 거실에 들어왔고 이런 장면을 봅니다. 물건들이 다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거야. 아이 도둑 들었나 봐. 아우 그럼 지금 내 아내는 무사한가? 어디 있는 거야? 거실, 주방 돌고 화장실도 가보고 침대방이 있는 2층을 마지막으로 올라갔거든요. 아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계단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거야. 피를 너무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내가 괜히 지금 이거 괜찮냐 이렇게 흔들다가 더 안 좋아질까봐 손도 못 댔대. 바로 경찰이랑 구급차부터 불렀어요. 사실 남편도 알았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를. 아내가 칼에 15군데나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골절과 타박상도 같이 발견됐거든요. 발견 장소로 볼 때 누가 계단에서 밀었던 것 같아. 그리고 쓰러진 걸 칼로 찔렀다는 거지. 경찰은 조나단에게 최근에 아내가 주변에 원한을 산 적은 없는지 물어봤어요. 집이 좀 어질러지긴 했지만 사라진 물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라기에 15번의 공격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원한에 의한 복수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조나단은 그래요. 내 아내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원한에 의한 공격은 절대 아닐 거라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사실 좀 하나 걸리는 사건이 있긴 한데요. 교사로 일하는 브루클린 고등학교 주변이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다는 거야. 밤에는 갱들의 총격전이 일어날 때도 있대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줍니다. 아내가 얼마 전 이런 영상을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는데 교사니까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 그런 목적으로 올렸대. 근데 여기에 나오는 당사자 갱들은 어때요? 이걸로 경찰이 자기들 특정할 수도 있으니 불안하겠지. 그래가지고 이 갱들이 보복하려고 아내를 찾아와 죽인 것 같다는 게 남편 조나단의 생각입니다. 뭐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듯해.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고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경찰은 조나단의 말대로 이 사건을 아내에게 원한을 품은 갱단의 복수로 보면서 수사를 해봅니다.
일단 정보가 필요하니까 조나단을 여러 번 만나면서 사소한 거 뭐든지 좀 들어보기로 하는데 이 남편이 씨발 뭔가 만날 때마다 느낌도 쎄하고 말도 계속 바뀌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느낌이 존나 별로인 거야. 혹시나 해가지고 사건 당일 조나단의 행적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다 다행히 범인이 잡힙니다. 이 새끼예요. 돈 훔치러 온 강도나 복수하러 온 깽단 같은 게 아니었어. 그 달디단 스윗가이 남편 조나단 크루피였다고요, 범인이. 아내 죽인 거야, 이 사건이. 왜 죽였냐가 또 중요하잖아. 조나단이요, 3년간 아내 모르게 숨겨온 비밀이 있었대. 이걸 아내가 알게 되니까 알려질까봐 죽였다는 거지. 아내까지 죽여가면서 감춰야 할 비밀이 뭐냐는 게 또 궁금해지는데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나단이 죽인 아내의 이름은 시오네메트 맵스라고 하는데 1983년생으로 동갑이고요. 대학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였거든요. 시오네메트는 원래 목표가 교사였던 사람이야. 사회학이랑 교육학 공부했고 조나단은 원래 교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전공했는데 갑자기 교사 되겠다면서 교육학으로 전공을 바꿨던 거래. 근데 둘이 어쩌다 보니 겹치는 과목이 많으니까 강의 듣다가 자주 마주치게 됐고 그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생각하는 게 사고방식이 비슷했대요. 어차피 둘 다 목표도 교사였겠다. 그러면서 뭐 이제 썸 타다가 난 널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뭐 그러면서 사귄 거지. 그리고 졸업 직전인 2007년에 결혼을 했던 겁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이제 아내의 아빠죠. 장인어른. 같이 살면서 교사 시험을 또 봤어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아내인 시메오네트는 합격을 해요. 조나단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아내가 먼저 브루클린 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취업을 한 겁니다. 조나단은요, 지 대갈통이 나쁜 건 생각 못하고 자존심부터 상했어요. 자기만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아내한테 또 티내면은 진짜 개병신 같잖아. 다행히 또 똑부러지는 아내가 여봉 재도전하면 돼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응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니까 남편도 뭐 다음 시험엔 붙습니다. 운 좋게도 아내가 있는 학교에 영어교사 자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직장도 같이 다니게 된 거지. 근데 이 나단이가 교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공부를 더 하고 싶대. 교육학 석사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또 뒷바라지 해야지 어떡하냐. 그렇다고 일을 아예 그만둔 건 아니에요. 낮에는 학교 가서 애들 가르치고 밤에 대학원을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빡세냐 이게. 잠 덜 자고 학교 수업도 줄여가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건 지가 선택한 거고 아내는 어때? 새벽같이 또 공부하러 간다는 남편 도시락 싸줘야지, 데려다 줘야지, 데리러 가야지, 그 사이에 학교에서 또 애들 가르쳐야지. 아내만 힘든 거요. 남편이 또 수업도 줄여가지고 일도 별로 안 해. 하루에 한 과목 가르치고 수업이 없는 날도 많고 뭐 그런 식인 거야. 아내가 거의 혼자 번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편이 목표가 있다니까 시메오네트도 딱히 반대 안 합니다. 그럼 서로 이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뭐 이것만 잘 끝내면은 학력이 높아지니까 월급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봉 우리 그때 되면 아이도 낳기로 해요.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야. 며칠 뒤에는 결혼 5주년이기도 했어요. 사건 며칠 뒤에. 근데 이 씨발놈이 대체 아니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내를 죽이냐고. 경찰이 조나단 크루피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사건 날 자기가 밝힌 알리바이가 다 거짓으로 확인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말로는 그래, 조나단이. 아침에 아내가 부탁한 책 가지러 학교 도서관 갔는데 그 책이 뭔지 몰라서 그냥 돌아왔다고 했잖아. 이게 구라였어. 시메오네트랑 친하게 지내던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미 필요한 책은 다 준비해둬서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교장도 이미 다음 학기에 쓸 책들은 도서관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옮겨둔 상태라 조나단이 이 학교 도서관에 올 이유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나단 이 새끼가 뭐 때문에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뭘 어떻게 했길래 거짓말을 하냐는 건데 이유는 다른 데서 밝혀집니다. 근처에 미스 펌킨이라는 여자가 산데 이 호박녀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관계인가 조나단 센터 한번 깠더니 얘가 핸드폰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선불폰인데 통신 내역 보니까 아침 8시 43분에 사건 날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 전화를 걸었더라고. 이 번호가 이 미스 호박이라는 이 여자가 이제 스피어 우먼이에요. 실명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건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근데 또 사진은 공개가 돼 있다. 이 사람이 그 미스 펌킨이라는 스피어 우먼이고요. 찾아갔지 경찰이. 조나단 크루피랑 무슨 사이냐 하니까 아우 저는 3년째 저를 만나러 오는 고마운 단골이에요. 이지랄했어. 조나단 이 새끼가 그동안 세상 성실한 교사의 스윗 남편 놀이 하면서 뒤로 몰래 3년간 이 스피어 우먼 만나면서 돈을 갖다 바치던 새끼였던 거야. 심지어 이 돈은 아내가 벌어가지고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면서 준 용돈들이었고요. 사건 한 달 전에는 조나단이 주변에다가 자기 석사 마치고 졸업한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 성적 미달이라 졸업도 안 돼 지금. 당연하지 졸업이 되겠냐? 맨날 떡만 치고 다녔는데? 아내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난리 날 거 아니야? 시메오네트의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은 딸이 죽기 며칠 전에 집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대요. 표정이 어두웠대. 계속 한숨만 쉬고 있길래 뭔 고민이 있나 보다 싶었다는 거지. 그래도 딸이 좀 티 안 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먼저 물어보진 않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 근데 뭐 뻔하잖아. 부부 아니면은 뭐 회사 일 거 아니야. 아마 시메오네트는 남편이랑 미스 펌킨의 사이를 대충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아내가 죽던 날도 조나단은 미스 펌킨을 만났습니다. 미스 펌킨도 이날 조금 이상했대. 조나단이 평소보다 일찍 예약을 했다는 거지. 이 정도면 뭐 정황이 대충 다 짐작갈 거예요. 아내인 시메오네트는 남편인 조나단이 오랫동안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어쩌다 알게 됐어. 3년이면은 이 돈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4만 달러가 넘어. 6천만 원 벌 거. 조나단이 지 석사 공부한다면서 일 잘 안 하니까 아내가 다 벌어오고 있었고 이거 용돈 주고 생활비 쓰고 막 그랬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 용돈이 다 X발 거 스피어 우먼에게 남편 성교육 시키고 있던 레슨비가 된 거잖아.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 교사잖아요. 이때 교사는요, 지금보다 되게 존중받는 직업이었어요. 나름 자부심에 사명감이 있고 거기에 맞는 성격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내 남편이 3년간 속여왔다니 나를. 그것도 하필 여자 문제로? 용서가 되겠어? 2012년 7월 5일 아침에 이 부부는 조나단의 이 창년 만나는 문제로 싸운 겁니다. 그러다 조나단이 홧김에 시메오네트를 밀었는데 그 장소가 계단이라 아내가 굴러 떨어진 거죠. 골절의 타박상은 이때 생긴 거고 그래도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다친 걸 보고 조나단은 겁이 났겠죠. 이대로 아내가 병원 가버리면은 이혼이야. 뭐 이혼해서 끝나겠어요? 그동안 6천만 원어치의 성매매도 들통나고 학교에서 잘리겠지. 어느 학교가 받고 바람나서 이혼당한 교사를 써주냐? 애초에 교사 자격증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내를 병원에도 안 보내고 이혼도 당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방법은 하나야.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주방에 있던 칼 꺼내와서 아내 찌른 거예요.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아내가 15번이나 찔렸다는 증거 때문이에요. 강도치고는 너무 과하게 공격했고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남편에게 그동안의 정황이 드러났잖아. 그럼 남편은 범행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 아내가 죽는 게 눈에 보일 때까지 무턱대고 계속 찌른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범행이 끝났어요. 결국 아내는 죽었어. 그러자 조나단은 강도가 들어온 것처럼 집안 물건 다 꺼내가지고 바닥에 쏟고 어질러피고 일단 밖에 나와요. 이 새끼가 지금 살인했잖아. 아드레날린에 도파민 터지는 이 상황에서 이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 펌킨 만난 겁니다. 미스 펌킨은 그러니까 평소보다 일찍 예약을 한 조나단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판 하고 집에 왔어. 조나단은 이제 자기 알리바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시 밖에 나갑니다. CCTV가 많은 쇼핑센터, 식당을 일부러 돌아다녀요.
그리고 오후 1시 40분쯤 집에 돌아와서 죽은 아내를 발견한 척 경찰에 신고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술할 때는 아내가 심부름해서 갔다 왔는데 죽어 있었다 했지만 선불폰의 사용 내역 때문에 결국 걸린 거지. 조나단은 체포되면서 자기가 미스 펌킨의 존재 때문에 들켰나 보다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경찰은 이것 때문이 아니라 조나단의 인터넷 검색 기록이 더 중요했거든. 사건이 있던 날 아침에 구글에다가 이 새끼가 DNA 지우는 법, 핏자국 없애는 법을 검색했던 거야. 컴퓨터 그래서 뒤져봤더니 야동이 존나 많아요. 이 새끼는 그러니까 좀 약간 성도착 같은 게 있나 봐. 성매매 말고도 각종 이제 종류별 유흥시설을 많이 다녔더라고. 물론 뭐 살인과 야동, 성매매 이런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거 하려고 아내 죽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이상 이런 건 어쨌든 의심거리로 보이기가 좋죠. 이런 정황을 알게 된 경찰은 시메오네트가 사망한 지 4개월 만인 2012년 11월 14일 남편 조나단 크루피를 살인죄로 체포했어요. 조나단은 결혼 기간 중 아내 몰래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했고 저는 형편없는 허즈번드였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킬한 건 아니에요. 억울하다는 거야 이제 와서.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살인범이 맞냐 아니냐 재판을 3년간 했어요. 근데 결국 2급 살인이 인정됐습니다. 우발적 살인이라고. 그래서 25년간 가석방 금지된 종신형을 받은 거죠. 조나단이 판결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했는데 뭐 결과는 똑같았고 지금 뉴욕 주립교도소에 있어요. 아니 근데 감옥에서 핸드폰 사용이 가능한가 봐. 얘가 지금 데이트 어플에다가 새로운 여친을 찾는다고 해놨대. 근데 이게 재소자 전용 어플이래요. 아니 씨발 그러면 빵에서 재소자들만 가입해서 만나는 데이트 어플이라는 거를 교도소가 운영한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희한한데 뭐 그래서 됐다 치자. 뭐 어떻게 만나서 연애하겠다는 거야. 미친 것들이. 씨발 미국은 진짜 대단한 나라다. 희한해.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